오늘 청문회에 나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대상은 요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었다고 거듭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당시에는 국회 본관 안에 특전사 요원들이 없었는데 어떻게 요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하냐고도 반박했는데요. 대통령이 거듭 우기는 경고성 질서 유지용 계엄이라는 말 또한 계엄 전은 물론이고 계엄 도중에도 들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엄 해제 전인 12월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은 곽종근 당시 특수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엄 해제를 위한 의결 정족수가 아직 차지 않았으니 본관에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였습니다. 이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전화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그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는 궤변을 내놨습니다.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에 전 국민 듣기 평가를 하는 거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해온 곽종근 전 사령관은 청문회에서 더 구체적인 근거를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의 전화를 받은 시각은 0시 20분에서 0시 35분경. 그 시각에 특전사 요원들은 국회 본관이 아닌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며 들어가서 요원을 끌어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 인원이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경고용 계엄, 질서 유지용 군 투입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나 그 중간에도 어느 누구로부터 질서를 유지하라,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이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자마자 즉시 군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 역시도 계엄 해제 요구가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서 군 철수를 지시했고. 하지만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정확한 철수 지시는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고 2시간쯤 지난 뒤였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철수 지시는 몇 시였습니까? 시간은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한 2시 50분에서 3시 여간 사이일 것 같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군인이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걸로 알고 계엄 관련 지시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데 대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작년 12월 3일 헬기에서 내린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된 직후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4명의 군 판사에 대해 성향 조사를 지시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 4명이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맡은 군 판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군사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들을 어떻게 하려 했던 건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정리하고 정치인, 판사, 의사, 경찰관, 공무원, 언론인, 사제들에 이어 전방위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모조리 처단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의구심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48분 계엄 포고령이 선포된 지 25분 만에 군 헬기에 탑승한 무장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국회 정문과 담장을 통해서도 무장 계엄군이 추가 투입됐고 이들이 국회 장악을 시도하던 자정 무렵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을 불러 군 판사 4명의 성향 파악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일날 군 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보라라는 지시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은 계엄 당일 자정 무렵 여인형 사령관이 대령 1명과 중령 2명, 소령 1명 등 4명의 인적 사항을 불러줬다며 확인해보니 4명 모두 군 판사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나 실장은 여 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상황이 파악이 안 돼. TV를 켰는데 네. 보니까 이제 국회 계엄군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네. 상당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들 4명은 과거 중앙군사법원 소속으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4명 중 1명인 윤모 중령은 영장 담당 판사로 재작년 9월 군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중앙군사법원장과 또 해당 사건의 주심 판사, 배석 판사, 또 영장 담당 판사까지 이 동향을 감시하도록 했다라는 것이 방금 밝혀진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포고령은 집행 가능성이 없었고 계엄이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며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그런데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눈에 가시였던 군판사들의 성향 파악까지 지시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내란 세력이 계엄 성공에 대비해 이들까지 처단 대상에 포함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청문회에 나온 대통령의 최측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도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증언 자체를 아예 거부했습니다. 국회에서 증언을 하면 국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어서 그렇다는 핑계를 댔는데, 그렇게 국민 혼란을 걱정한다는 사람이 비상계엄 당시엔 대통령 지시를 받들어서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에 협조하라며 소방청장에게 직접 전화까지 했다는 거죠. 조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증인 선서. 1차 청문회에 이어 오늘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혼자서만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지금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수사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다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증언을 하면 국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걸 이유로 댔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과 관련된 수사 내용을 물어봐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엄 포고령에도 없었던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날 이 장관에게 직접 지시한 거라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지만 이 전 장관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라는 내용의 문건을 받아본 적 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참 처참합니다. 김용현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상민 장관도 동의하는 겁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언을 거부하실 거면 선서는 왜 안 하셨나요? 반면 허석권 소방청장은 계엄 당일 이 장관이 언론사 단전 단수 관련해 협조를 지시하는 전화를 했다고 거듭 증언했습니다. 답변 거부로만 일관하다 보니 본인의 2달 전 발언조차 대답 못하는 총극도 빚어졌습니다. 네? 점심 무렵에 네. 대통령님과 일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점심 무렵에 대통령님과의 일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식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역사 앞에 정직해야 할 국무위원이 개인의 재판 때문에 증언하지 않겠다니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평생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분이 상황의 엄중함을 모르냐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또 오늘 청문회에선 내란의 비선으로 지목된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상계엄 바로 전날 비화폰이 지급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민간인이었지만 실세였다는 노 씨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건 역시 민간인이지만 정권 최고의 실세로 꼽히는 김건희 여사에게 비화폰을 지급했다는 이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이라는데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거듭 돌려보내는 상황이지만 증거인멸 시도가 계속되고 있던 내부 증언이 이어지고 있어 강제 수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 사태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안보상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할 비화폰이 지급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끝번호는 9481, 지급된 날짜는 계엄 하루 전인 12월 2일이란 겁니다. 끝번호 9481, 이 번호 기억나십니까? 세부적인 번호까지는 좀.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 비서관이 와서 비화폰 가져갔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했다면 김 차장이 내란에 깊숙이 관여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경호처가 전현직 군 장성들에게 비화폰을 지급하면서 불출 대장에 구체적 직위 대신 테스트라고만 적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는 괄호 속 방자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는 특자를 기재했고 민간인이자 예비역인 노 전 사령관에게 지급한 비화폰은 불출 대장에 예자를 적시했다는 겁니다. 테스트 얘가 바로 노상원 씨한테 간 비화폰입니다. 예비역이라고 해서 예자를 썼다는 겁니다. 틀렸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노 전 사령관의 비화폰 반납 시점에 대해선 비상계엄이 실패한 이후인 12월 7일로 특정하고 이후 김성훈 차장의 불출대장 삭제 지시도 뒤따랐다고 맹공했습니다.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한 뒤 반납한 것이란 겁니다. 경호처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12월 13일 금요일 날 본부장한테 지시를 냈습니다. 불출대장을 삭제하라고. 본부장님과 실무자들이 온몸으로 저항했고 막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언급드리기가 조금 제한이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여전히 비화폰을 사용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김 차장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과 서버 확보 등 강제 수사를 촉구했는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이 내란의 비선이라는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가 자주 찾아갔다는 무속인도 오늘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비다나 씨로 알려진 무속인은 노 씨가 군인들의 명단과 사진을 한 사람 한 사람 보여주면서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올지를 캐물었다고 증언했는데요. 오래전부터 내란을 획책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인데 노 씨는 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두고서는 훗날 장관이 될 거란 확신도 드러냈다고 합니다. 홍희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 사태를 배후에서 기획한 비선 실세로 지목돼 온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 지난 2022년부터 노 씨가 수십 차례 찾았다는 무속인 이선진 씨는 과거 노 씨가 군인들의 명단을 주며 운세를 대뜸 물어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주에 이어 몇몇 군인들의 사진까지 보여주며 점괘를 부탁했는데 이들이 배신하지 않을지 등을 노 씨가 우려했다는 겁니다. 나와 뭔가 함께 했을 때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셨고요. 군인들마다의 운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당시 노 씨가 계엄 관련 언급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 무언가를 도모하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진작부터 계획적으로 뭔가 만들지 않았었나. 그래서 이 사람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묻지 않았었나라고 생각했어요. 이 씨는 또 노상원 씨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취임했던 지난해 9월 이전부터 그가 장관이 될 거라고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가져가지고 오셔서 제가 이제 이분은 그냥 보통 군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했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장관이 될 거다. 노 씨가 김 전 장관과 함께 뭔가를 잘 해낸다면 다시 자신이 나란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언급도 했다고 이 씨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씨 모두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개입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